올해 수능인 2025학년도 선택 과목인 미적분 해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과목과 비교해서는 한두 문제 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더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간단한 극한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 공식을 떠올리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간단한 문제네요. 간단한 분수함수의 적분 공식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군요. 보자마자 요령이 떠올라서 어떡하죠? 간단한 예시로 봤을 때 답이 너무 쉽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해설을 하려고 하니 정확한 풀이는 제시해야겠죠? 조건식과 문제식을 변형합니다. 역시 2분의 1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군요. 그림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단면의 모양도 단순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단면적은 정사각형이고 적분 구간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부터 2로 하면 되겠군요. 결국 치환적분인지 부분적분인지만 간단히 판정하면 되는데 역시 치환적분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dt가 되고요. 적분 구간은 1부터 2 플러스 1이군요.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간단히 교과서 부피 공식만 쓰면 되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들이었었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이 문제는 대략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누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접선이 x축이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죠? 합성함수 미분을 사용합니다. 접선이 x축이라 하니 우선 g0은 0입니다. g'0도 0이고요. 간단히 다음이 얻어지네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 모양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fx 더하기 x는 1 지점에서 중근을 갖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gx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무엇이죠? 연속함수라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합니다. 앞에서 구했던 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gx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거나 항상 0 이하여야 하는데 대입을 해보니 인수분해가 되면서 x는 0이 근으로 존재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0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곤란하겠죠? 이것 역시 x는 0을 근으로 가져야 하고 따라서 알파는 1이 얻어집니다. 함수의 모양을 완성할 수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역함수의 미분 공식을 써야 하는데 이 공식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a, b와
b, a가 서로 역함수에서 대응점일 때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등식인 것이고요. H'8을 구하기 위해서 gx에서 y좌표가 8인 곳을 찾습니다. 2의 x는 3, x는 로그 3이군요. 미분을 합니다. 역시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 번 더 써주고요. 로그 3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면 36이 얻어지네요. 따라서 역수로 넘어가면 됩니다. 36분의 1이 얻어집니다.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였었고요. 이제 28번입니다. 27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네요.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는 적분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fx 그래프와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먼저 함수 y는 fx의 모양을 간단히 예측해 보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조금 조사해 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봅니다. 그릴 수 있으신가요? 0에서 극대점을 갖고 x가 커질수록 음수지수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는 그림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y는 x를 그립니다. 곡선에서 직선을 뺐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부호를 보니 이 상황에서는 플러스,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이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점은 쉽게 또 구할 수 있네요. x는 1입니다. 1일 때 지수가 0이 되어 1이 나오고 x의 값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항상 음수네요. 그래프는 항상 위로 볼록입니다.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고 구하라는 넓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t,ft에서의 접선과 곡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곡선의 모양이 대략 이와 같기 때문에 접선을 그리면 그래프 위쪽에 존재하는군요. y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라 하면 곡선에서 직선을 빼는 형식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t를 변수로 갖는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니 계산할 건 계산하고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G1과 G'1을 써볼까요? 미분 과정에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야죠. 결국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를 적분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부분 적분을 써봅니다. 다행히 계산이 되는군요. 이제 앞에서 구해 놓았던 2분의 3과 더하면 됩니다.
적분의 여러 공식을 섞어서 쓰는 문제였군요. 그 다음은 29번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부분의 이해는 어렵지 않죠? 급수의 간단한 성질과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씁니다. 덧셈 뺄셈을 통해서 간단히 얻어지고 AN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앞부분의 절대값을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R은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하겠죠? A를 구합니다. R은 마이너스 2분의 1, A는 5가 얻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열의 일반항은 이와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해석이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우선 이 부분의 역할은 부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1, 2, 3, 4를 넣고 부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봅니다.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생각해 보니 홀수, 짝수, 홀수, 짝수와 같은 식으로 변해가는군요. 따라서 이것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이 시그마를 좀 더 써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호를 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am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am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am 플러스 3과 플러스 1, am 플러스 4와 플러스 1을 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들을 모두 2n개 더하는데 우선 두 개씩 묶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n이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적용해 주면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되네요. 두 개씩 묶었으니까 이런 항들이 정확히 n개 나타나는 거죠. 등비수열이죠? 두 항씩 건너뛰니까 am 플러스 1, am 플러스 3, am 플러스 5의 공비는 플러스 4분의 1이고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 때문에 결국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군요.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am 플러스 1이니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좀 더 정리를 해 볼까요? 결국 이 값이 700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우선 부호의 문제 때문에 m은 홀수가 나와야 하네요. 그렇다면 식은 다음과 같이 더 정리가 됩니다. n의 리미트를 붙여서 정리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 홀수인 m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m은 2의 9제곱이 512니까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m의 합은 모두 25이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확률과 통계나 기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계산이 많은 듯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F0은 0으로부터 sin B는 0입니다. F2파이에 대한 식으로부터 이것이 얻어지는데 이 방정식은 이런 꼴이죠. 그런데 sin 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는
정확히 원점에서 접하는 방식으로 만납니다. 0 밖에 근이 없네요. 따라서 2파이 a 플러스 b의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 a에 대한 조건과 sin b는 0이라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값이 얻어집니다. 일단 세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의 조건도 있네요. 역시 합성함수 미분을 써서 미분할 수 있겠고, 이때 f'0은 어떻죠?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라고 하니 왠지 중간에 있는 2파이와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f'2파이를 구해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달라야 할 듯 합니다. 이 값은 f'0의 값이니까요. 이 값은 f'2파이의 값인데 최소값은 4파이라고 하니 달라야 합니다. 앞에서 구한 세 경우와 비교하겠습니다. 2파이 a 플러스 b는 모두 0이었습니다. 1이군요.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사인 b가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가운데 경우만 남는군요. a는 2분의 3, b는 마이너스 3파이입니다. 함수 y는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라고 하네요. f'x를 다시 구하면 이 값은 a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입니다. 결국 극대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 값의 부호 변화만 조사하면 되겠군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의 함수를 조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속에 있는 부분만 떼서 gx라 하고 간단히 미분을 해보면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항상 증가네요. 이 값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 fx가 극대를 갖기 위해서는 코사인 함수에서의 이 부분, 그래야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이렇게 되어서 극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0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3파이, 이 함수의 4파이에서의 값은 플러스 3파이, 그러니까 이 값은 계속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3파이에서 플러스 3파이까지 변해가는군요. 그 중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모두 세 군데입니다. 이곳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위치입니다. 따라서 개수는 3개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알파 1의 값이 아니라 함수 fx의 이 부분의 값이군요. 이 등식이 성립하는 값을 찾아야 알파 1의 값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형식의 방정식은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서 추측합니다. 파이가 얻어지는군요. 알파 1은 파이입니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5파이가 얻어져서 정답은 17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수능 미적분 선택 과목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문제들에서는 시간이 조금씩 걸리는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수능의 특징이네요. 내년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